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는 컨트롤드 게이트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7편과 19편에서 우리가 컨트롤드 게이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컨트롤드 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데 특히 이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아주 핵심 서브루틴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그리고 이어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정의와 그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이후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는 퀀텀 서킷으로 하자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인풋, 그러니까 컨트롤드 게이트랑 컨트롤드 레지스터랑 그다음에 타겟 레지스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컨트롤 레지스터와 타겟 레지스터를 조금 이렇게 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드 레지스터의 인풋 스테이트로 X1, X2, X3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큐빗에 이렇게 양자 상태, 임의의 양자 상태 cat 사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오퍼레이션 U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가 작동을 하는데 이 인풋 다시 말하면 그 컨트롤 레지스터의 인풋 값에 따라서 즉 X1, X2, X3 이것을 바이너리 숫자로 인식을 하고 이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이진수로 생각을 해서 이걸 십진법으로 바꾼 숫자가 X입니다. 그러면 이 X만큼 U를 거듭해서 작용하는 게이트가 바로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입니다. 수식으로 조금 다시 한 번만 보면 이렇게 이 컨트롤 레지스터에 만큼 여기 이런 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X1 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가 바이너리 넘버 X1, X2, XN으로 표시가 될 텐데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십진수로 고치고 그걸 우리가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X의 값에 따라서 요만큼 그러니까 X만큼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를 거듭해서 타겟 큐빗에 작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이 컨트롤 큐빗의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빗에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한다는 점에서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와 비슷하죠. 그러나 좀 더 약간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가장 간단한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롤 레지스터는 우리가 S로 표시를 할 거고 타겟 레지스터는 T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컨트롤 큐빗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한 3큐빗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타겟 큐빗에 작용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페이스 게이트로 예로 하나 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를 리얼 넘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리얼 넘버라고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을 이렇게 결과를 심플리파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찮지 않으면 이걸 한번 지정을 해두고 넘어가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핵심이 되는 이 컨트롤드 파워라는 게이트를 오퍼레이터를 컨스트럭트를 해줍니다.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는 함수, 컨트롤드 파워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이렇게 이 컨트롤 레지스터를 집합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SS가 이렇게 S1, S2, S3 세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컨트롤 레지스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큐빗에 작용할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규먼트가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인풋으로 파워 게이트의 함수로는 컨트롤 레지스터에 들어갈 큐빗들, 그 다음에
타겟 큐빗에 작용할 그러니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서킷으로 퀀텀 서킷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그림으로 봤듯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특정한 예를 하나 보기 위해서 타겟 큐빗의 인풋 상태를 이렇게 플러스 슈퍼포지션 상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타겟 큐빗은 인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큐빗의 인풋으로 어떤 상태들을 넣어줄까 그것만 해보면 되겠죠. 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총 3개의 큐빗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8개가 있는데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있는 8개를 하나하나 인풋으로 사용해서 각 인풋에 대해서 타겟 큐빗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서킷을 인풋에 하나씩 이렇게 작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퀀텀 서킷을 이 집합에 인풋이 지금 여러 개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돼 있죠. 여러 개의 인풋을 한꺼번에 지금 취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Q3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주니까 이렇게 작용을 해서 8개의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아웃풋들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이 th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좀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켜서 그렇게 관찰을 해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컨트롤 큐빗에 인풋이 000가 들어가면 이 타겟 큐빗이 원래 여기 타겟 큐빗에 있는 게 요게 인풋이었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001이었으면 그러니까 이 컨트롤 큐빗은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이 타겟 큐빗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cat 0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이 cat 1에만 이렇게 엑스트라 페이스가 붙었죠. 이 페이스가 붙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타겟 큐빗에 작용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페이스 게이트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타겟 큐빗에 페이스 게이트가 한 번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이 이렇게 0인 경우에는 2번 작용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1연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타겟 큐빗에 이렇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지정했던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7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차례로 보면 한 번도 작동을 하지 않았고 한 번 작용, 2번 작용, 3번 작용 차례로 이렇게 7번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인풋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2번, 어떤 경우에는 7번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인풋에 이렇게 bit 스트링을 마치 이진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10진수로 바꾸면 각각의 숫자가 나오죠. 여긴 0, 1, 여기 10진수로 바꾸면 2죠. 여기는 3, 4, 5, 6, 7.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큐빗의 빗 밸류를 10진법의 정수로 바꿨을 때 나오는 그 숫자만큼 거듭 제곱을 해준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본 경우에는 컨트롤 큐빗에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를 인풋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컨트롤 큐빗은 전혀 바뀌지 않고 타겟 큐빗만 컨트롤 큐빗의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빗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재밌는 예는 이런 겁니다.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가 작용하기 전에 여기 점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점선 직전에 보면 00 인풋의 000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가 각 큐빗에 하다마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런 서킷 구성은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00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낱낱이 작동을 해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리니어 슈퍼포지션 한 꼴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가능한 모든 인풋 상태들을 다
이제 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첩을 해서 넣어주는 것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킷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킷을 한번 돌려보면 사실은 이 퀀텀 컴퓨터가 아니라 이건 클래시컬 컴퓨터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레버레이트라는 함수를 작용을 하면 이 서킷에 작용을 해주면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이 상태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cat 팩터를 한번 작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컨트롤 큐빗 상태도 일부 인수분해가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타겟 큐빗이 여기 보면 이 타겟 큐빗이 팩터 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경우와는 다르죠. 위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인풋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빗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타겟 큐빗이 전혀 바뀌지 않고 저기 인풋 상태가 cat 1이 들어갔었죠.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컨트롤 큐빗의 아웃풋 상태에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이미 이제 타겟 큐빗은 알고 있으니까 타겟 큐빗을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그걸 무시할 때 편리한 것이 바로 이 cat drop이라는 함수입니다. cat drop에 상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큐빗을 지정을 해주면 그 큐빗들을 여기서 지정한 큐빗들을 이 상태에서 모조리 없애버리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볼 때 아주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풋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일일이 하나씩 따로따로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중첩을 해서 넣어주면 이런 계산들이 한꺼번에 돼서 여기에 요 상태에서는 한 번도 작용 안 하고 요 상태에는 두 번 작용해서 페이스가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그 타겟 큐빗에 작용했을 때 나오는 페이스가 이 컨트롤 큐빗으로 옮아와서 이렇게 그 인풋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상태가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는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꽤나 복잡하죠. 컨트롤드 게이트보다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빗 밸류를 십진법의 정수로 바꾼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하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데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퀀텀 컴퓨터 이걸 직접 구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의 퀀텀 컴퓨터에서 이걸 구현을 하려면 그러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를 그러니까 컴퓨터에 내장된 기본적인 게이트들만의 조합으로 다시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게이트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주 편리하게 조금 이따가 예를 보겠지만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그렇지만 다소 복잡해서 직접 아마 구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엘리먼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게이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expand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면 Q3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게이트로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컨트롤드 게이트는 기본적인 엘리먼터리 게이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웬만한 퀀텀 컴퓨터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컨트롤 큐빗가 컨트롤 큐빗에 들어있는 큐빗마다 각 큐빗마다 그거 하나씩 컨트롤러 써서 유니터리 게이트를 가나는데 이 어떤 큐빗, 그 컨트롤 레지스터의 어떤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듭 제곱의 파워가 바뀌죠. 여기 2의 4, 그러니까 2의 2승이니까 4, 여기는 2, 여기는 0 이렇게. 그러니까 1이 되겠죠. 2의 0승이니까 1에 해당되겠죠. 한 번만 하고 여기서는 두 번 하고 여기는 네 번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 우리가 하이 레벨에서 계산한
게이트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이트로 나눠서 계산한 값을 확인을 해보면 정확히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컨트롤드 게이트의 값에 따라서 거듭 제곱을 해주는 그런 게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수는 이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고, 이 컨트롤 파워 게이트는 컨트롤드 게이트랑 유니터리 게이트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원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Q3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물리적인 원리나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여기 제가 쓴 책을 보시거나 혹은 Q3에 내장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튜토리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